만약에 비트코인이 한창 알트코인이 오르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곧 몇 주 아니고 한 1, 2주 안에도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일반적으로는 대세 하락장의 시그널로 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쯤 어디 사서 불타다가 그냥 불타다가 계속 단가만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나만 돈 못 벌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정찰병 보냈다가 이제 본진 보내다가 무너지는. 맞습니다. 과거처럼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알트코인은 뭔가 내러티브가 충분하면서 뭔가 ETF 가능성도 있으면서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도 충분한 프로젝트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종환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코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듣다 보면 참 재밌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여기는 뭐 세금도 없고 뭐 아무 어떤 관리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만 단단하게 내가 믿고 딱 가면은 또 수익률을 또 크게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네.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 또 책도 쓰셨지만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알트코인이 뭐 엄청 갈 거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들 하세요. 네. 뭐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알트코인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거 1, 2, 3차 대세 상승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사이클에 굉장히 많이 입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한번 봤을 때 이 흐름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알트코인이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비중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네. 몇 가지 좀 드려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시가총액 비율이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60% 내외 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 네. 도미넌스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64%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알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무너졌지만 알트코인은 비교할 수 없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네, 의미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또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 방어율은 알트코인과는 어쨌든 범접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 한번 돌이켜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알트가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중반까지 네.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환호를 했던 거죠. 근데 네. 저는 그때 이제 시황에서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안 왔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힘을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왔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섣불리 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알트코인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즌부터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유의미하게 무너지면은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좀 몰려갈 가능성은 좀 더 많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도 오르지만 알트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데 네. 안 오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이 횡보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창 알트코인이 오르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곧 거의 뭐 몇 주 안에, 몇 주 아니고 한 1, 2주 안에도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일반적으로는 대세 하락장의 시그널로 보죠. 그러면 이게 이번 시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시즌 종료가 전체 되는 코인 거죠. 종료?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웬만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관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 이 가격 방어율이 과거처럼 그렇게 무너져가지고는 뭔가 이 국가들이 담은 취지 자체가 네.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뭔가 담고 있던 과거 1, 2, 3차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클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과거처럼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ETF가 생기면서 자본들이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을 기관들이 굳이 팔아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쓰지 않겠다라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알트코인은 뭔가 내러티브가 충분하면서 뭔가 ETF 가능성도 있으면서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도 충분한 프로젝트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올 가능성이 겁니다. 상당히 높다. 네,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선별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뭐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 알트코인도 어쨌든 섹터가 있다면 뭐 크게 뭐 몇 가지 정도 섹터를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하나요?
대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 미국 내러티브가 강해지고 현재 전체적인 이 빅테크를 비롯한 산업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디파이와 RWA인데 네. 이 디파이가 뭔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탈중앙화된 금융입니다. 네. 즉 금융 서비스를 이 온체인 상에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고 그냥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디파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게 바로 하나의 섹터고요. 저는 그 디파이가 그냥 돈 맡겨놓고 이자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뭔가? 그거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맡겨놓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르게 활용이 계속해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념이 맞는 거죠. 근데 이 프로토콜에서 각자마다 본인들의 토큰을 출시를 했는데 이 토큰이 이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로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럼 이 토큰이 많이 사용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파이 토큰도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 계열의 뭐 에이브라든지 에이브. 네, 에이브 AAV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입니다. 네. 그럼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일가도 계속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에서는 뭐 주피터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요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양한 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토큰의 가치를 늘리고 있다. 요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동산 너무 네, 좋은데 네, 네. 부동산이 건물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다 쪼개가지고 쪼개서. 하나하나 다 이걸 갖다가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들인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 미술품부터 해서 뭐 모든 것들 다 올려보겠다 이런 네.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거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유용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블랙락 같은 회사들 주요 이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권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온체인이 발전해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올리는 것이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RWA가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혹시 온도 파이낸스 이런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네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지엽적이고 마이너한데 민코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NFT 같은 것들도 다 별도의 섹터로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레이어 2라든지 레이어 2에서 또 일어나는 새로운 또 내러티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탈중앙화 과학이나 뭐 탈중앙화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정렬해서 세부적으로 쪼개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딱 그냥 메인으로 우리 브이란 채널 구독자님들은 딱 메인으로 몇 가져가시면 개 정도만 딱 찝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디파이 쪽에서 한두 개, 그다음에 이제 RWA에서 한두 개, 한두 개 그리고 AI에서도 한두 개를 AI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코인이 그래도 좀 그 뭐 대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AI 쪽에서는 사실 디파이보다는 펀더멘탈 검증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이쪽은 왜냐면 아직까지는 AI가 뭔가 이게 왜 AI지? 약간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는 네, 프로젝트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좀 어떤 명분을 만들어 보자면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큰 가치를 확보한 게 GPU 공유입니다. 네. 즉 이 GPU가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니까 네. 우리 GPU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번 탈중앙화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현재 가장 대세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 렌더 같은 프로젝트 있습니다. 렌더.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 AI에서는 조금 대장주에 가깝게 지금 네. 취급을 받고 있고 또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니어 프로토콜이 원래 레이어 1이라고 해서 플랫폼입니다. 메인넷인데 AI를 갖다가 새로 탑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었죠. 그래서 AI에서 굳이 뽑자면은 그런 정도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뭐 내용 좀 설명 좀 약간 좀 어려운가요? 어떠세요? 아니 어차피 이제 많이 와버렸어요. 이미 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이것만 해도 이거부터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건 정도 되니까 좋습니다. 그냥 크게 봤을 때 AI 쪽은 이제 렌더랑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아까 말한 RWA 그리고 이제 디파이 쪽에서 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은 근데 상당히 위험한 투자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요거는 변동폭은 상당히 위험한데 알트코인 중에서는 덜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심각하다. 나머지는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뭐 조금 지나면 막 상패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상패가 이제 해킹에 의해서 상패들도 있고 갑자기 뭐 유의 종목도 막 지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이 낙업 해제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막 갑자기 50% 60% 물량이 막 하락하기도 쏟아지고 하고 막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불남 대표님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힌트 좋은 또 팁이 떠올랐는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요 회사가
다른 VC 같은 이 벤처 캐피털과 다르게 뭔가 좀 검증된 프로젝트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의 신탁, 트러스트 상품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AI 펀드가 있고 디파이 펀드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보시면은 종목들이 있는데 다 대부분이 안정적인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집단이네요.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가치 투자에 가깝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재산에 막 반을 넣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정말 안 낮은 됩니다. 수준. 네. 웬만하면 비트코인 정도만 하시고 네. 근데 하더라도 이더리움 아까 리플 솔라나 정도. 네, 맞습니다. 거기 정도가 거의 나머지 후보군이고 지금 나머지는- 말한 거는 정말 소액으로. 맞습니다. 뭐 1%에서 정말 많아도 5% 내외 아무리 많아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본인의 믿음에 따라 좀 다른 게 네. 본인들이 공부가 잘 돼 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차트적인 대응들, 온체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막 과도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템포가 빠른 투자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네, 할 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이 프로젝트들의 어떤 기대 수익은 보통 뭐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뭐 이 정도로 위험하다면은 뭐 두세 배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두세 배보다는 훨씬 더 위라고 봐야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된다면 막 진짜 5배, 10배 정도는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수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수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언어 기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무브먼트 코인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무브먼트 기반으로 한 또 이 레이어 1, 이 플랫폼들의 어떤 또 활약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시장에 뇌피셜들이 또 생기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위와 앱토스가 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두 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바네크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까 요걸 분석을 본인들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봤는데 요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위가 3.2달러인데 네. 올해 말까지 16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5배가 간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기관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뭔가 나름의 근거는 있을 텐데 이건 아주 뭔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순탄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뭔가 심한 굴곡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좀 무조건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배가 아니라 그거에서 한 1, 2배는 더 낮춰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세네 배. 보수적이 세네 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보수적이 세네 배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 막 올인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또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 안 내 되죠.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다들 하지만 이게 실패하고 손해보는 이유는 변동폭이 너무 커서 못 버틴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채널도 운영하시니까 다들 이런 막 3배, 5배, 10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뭐 5천, 뭐 1억 막 이렇게 넣었다가 막 무너지는 그 케이스의 공통점이 뭔가요? 뭐 대부분 뭐 못 버텨요. 이게 사람이 마이너스 한 60% 찍히면. 기본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 코인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인에 대해서 아는 건 이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름밖에 없고 사실 이거 저 이름도 잘못 알고 있는 이름도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잘못하시고 스펠링 그 티커 번호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을 수인데 정도로 다른 거 사고 막. 예를 들어서 톤코인이라고 이건 특정 코인을 언급하기 그런데 옛날에 톤코인과 톤. 토카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둘 다 업비트에 있었는데 네. 요 두 가지를 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좀 비슷하게 되면은 이게 좀 그건 이제 충분히 근데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고민하고 덜 공부하고 투자하는 그냥 것이 막 사시는 있다 보니까. 분들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말 듣고 샀는데 다음 달 정도에 막 갑자기 막 1.5배, 2배가 돼버리면 막 거기다가 이제 불타기를 또 막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인들은 그냥 딱 그냥 뭐 500, 100만 원 막 이렇게 딱 투자하고 절대 이거는 그냥 불타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야 이게 또 프로젝트마다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제가 좀 앞서 소개해드렸던 좀 메이저한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구간들을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코인을 좀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이라고 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올라갔다 또 원점 올라갔다가 또 원점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을 장기 투자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했는데 이제는 원점도 안 되고 내려가 버리면은 뭐 실컷 좋은 구경만 하다가 다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00% 200% 올라가면 원금부터 일단 회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금을 회수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과매수 구간에서 아까 제가 RSI 말씀드렸죠. 과매수 구간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또 일정 부분 익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중에서 덜 메이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되고, 이 메이저한 알트코인들은 그렇게까지 등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뭐 20%가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먼저 익절을 하시고 있다가 이 코인들이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상승장 구간에서는 특정한 지지 구간들을 좀 터치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령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0이나 52평선, 이동평균선이죠. 이런 정도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서는 조금씩 또 담아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는 건 다시 또 무너졌을 때 그때 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덜 메이저한 것들은 아주 크게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거고, 메이저한 것들은 일정 부분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데 그 포인트들은 내가 이제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거죠. 복잡하면 비트코인 사라. 맞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그냥 비트코인 사놔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겠네요.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자. 그리고 네. 바이더딥 저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꺾이는 시기는 뭐 패턴상 그러면 연말 정도인가요? 뭐 예를 들어 이거 어쨌든 뭐 쭉 가다가 또 뭐 한 4분의 1 토막 또 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패턴상. 네, 지금 어느 정도가 날지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모르지만. 기관들이나 이 국가 때문에 좀 모른다라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윈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지배적인 전망은 올해 말 한 10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월에 답할 거냐, 그렇게 하면은 투자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거는 1분기 늦어도 2분기 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만약 이 이후에 한번 크게 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때 2021년 보면 4월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모든 온체인 지표가 그때 정점을 가리켰는데, 이후에 중국 이슈에 의해서 한번 이 채굴금도 내려앉고 나서 어떻게 또 올라가서 11월 달에 한 번 더 거의 비슷한 구간을 찍었는데, 그때 온체인 지표들 보면은 대부분은 정점을 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갈지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대부분 이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와 시기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목표 수익률, 그리고 로스컷 같은 것들까지 어느 정도 되면 손절할 것인가까지도 다 미리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탈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망 때문에. 맞아요. 이게 막 마이너스 20-30%가 뭐 비일비재하기도 하지만 플러스 20-30%뭐 50%도 비일비재한 맞습니다. 곳이니까 또막 빠져도 어차피 내일 또 올라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금 시장의 판단 한 10월 정도라면은 알트코인은 그럼 언제 정도쯤 또 본격적인 뭔가 이렇게 상승이 온다고 뭐 봐야 되나요? 뭐 대략적으로.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앞서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시즌이 아닙니다. 요게 구글 가셔가지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쳐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운지 알트코인 시즌에 가까운지 또 정량화를 해둔 게 있는데, 네. 찾아보시면 대략 45 내외인데 이게 25 미만을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습니다. 근데 딱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런 단계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도미넌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알트가 폭등하기 그렇죠. 시작하네. 이때 알트가 폭등하는 게 요때를 이제 시작점으로 봅니다. 이미 시즌이. 폭등했는데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맞습니다. 폭등하기 전에 사는 게 아니고? 그 매집은 이제 그 전에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가 알트코인을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미 그런 시기가 오면은 알트코인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는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사게 됐을 때는 여전히 단기 미실현 손실이 있기 때문에 멘탈을 흔드는 요인들이 많이 그러겠죠. 있는데, 대신에 그때 샀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단기 미실현 손실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나는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무너지는 그 구간들에서부터 알트코인을 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길게야 뭐 한 달, 뭐 2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담아서 그 초기에 담으면은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고, 내가 미리 담아놓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과열 구간들이 오면은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 안 사고 중간쯤 어디 사서 불타다가 불타다가 계속 단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가격 이렇게 올려서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나만 돈 못 벌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정찰병 보냈다가 이제 본진 보내다가 무너지는. 맞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적립식 개념으로 뭐 매주 아니면 매달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건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만. 메이저만. 메이저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좀 맞아서 그렇고 사실은 그 전 구간들 뭐 2023년이나 2022년 요럴 때 물론 이제 그때 샀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워낙 올랐는데 그때 이 분할 매수로 알트코인을 샀을 때는 이 마음의 어떤 충격들이 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이제 됐으니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거 좋은데 민코인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민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 80이 예선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한 번 오르면 그냥 바로 팔아야 된다. 가능하면 민코인은 그냥 안 보는 것도 너무 나쁘진 좋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생 바꾸려다가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실 안전한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소액 투자로 또 이만한 어떤 기대치를 볼 수 있는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것 같기도 한 게 바로 이 알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올해가 어쨌든 알트코인의 해라는 게 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맞았네 내가 살 걸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공부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부 금액은 알트코인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대여섯 개 뽑아주신 것도 엄청 위험한 투자처다. 여기서 완전 막 등락을 막 내리꽂고 막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심약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것도 뭐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엄청 변동이 큰 마찬가지입니다. 거니까요. 거기도 무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박종환 작가님과 이제 올해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이 올해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판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